자, 우리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맵을 활용해서 이제 크루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클래스를 만들고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을 이용해서 저장할 때 그 키가 되는 것은 UID를 써라. 그러니까 이 속성을 뽑아서 맵의 키로 쓰고요. value는 유저 객체를 저장하면 되겠죠. 5명 해서 목록도 한번 출력해보고 라고 했는데, 목록 출력할 때는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렬도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한 5명은 있어야 되겠죠. 목록 테스트 할 때는. 자, 그리고 이런 메뉴를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목록 표시할 때 네임 순으로 정렬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름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부에다가 comparable 요거 임플리먼트 해야 되겠죠. 이름은 네임 순으로 정렬한다라고 했는데, 이름은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클래스죠. 문자열 클래스에는 이미 comparable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API 문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클래스 정의 그 선언이 implement comparable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돼 있으니까 그 돼 있다는 것은 compare to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호출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자열을 가지고 두 문자열을 비교할 때 어떤 것이 앞서느냐. 자, 왼쪽 게 앞선다면 음수가 나오고, 오른쪽 게 왼쪽 게 뒤서면 더 큰 수가 나오고, 완전 동일하면 0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이 컴페어 툴을 한번 오버라이드 해 봤으니까 그 0, 큰 수, 작은 수, 0 이렇게 나오는 거 그 개념 이해할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수가 나오면 더 왼쪽 게 더 적은 거예요. 사전상으로 더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고, 문자열 비교할 때는 요거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죠. 컴페어 툴을 우리는 유저 클래스에 컴페어 툴 안에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저 클래스에 이름 비교할 거니까. 그래야 이름 순으로 정렬되겠죠. 유저가 이름 순으로 정렬되게 하는 거예요. 정렬이 없는 그런 목록은 미완성이죠. 자, 그러면 만들기 시작 볼까요? 이거는 우리 전 크루드 만들 때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고, 여기만 조금 바꿨습니다. 프린트 북으로 돼 있더라고요. 프린트 북스 이렇게 돼 있는데, 북스 빼버리고 그냥 프린트만 썼습니다. 그러고 뭐 한 군데도 안 고치고 이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보여주기 추가, 그리고 검색해서 출력하는 거,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넘 열거형을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예. 똑같고, 해시맵은 우리가 이걸 해시맵을 써보자는 거니까 그전하고 좀 틀리겠죠. 셋하고는 좀 틀려요. 셋이 아니라 이번에 맵이라고 그랬죠. 해시맵 해가지고 키와 밸류. 자, 키는 이용자의 아이디니까 문자열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밸류는 유저 객체를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리의 행위. 해시맵 객체 만들어서 u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저를 저장하고 있는 맵이다 라는 뜻으로 u맵 이렇게 해줬어요. 자, 메뉴 만드는 것은 이것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add도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 add 하는 거 해시맵에 넣어야 되니까
put 써야 되는 거죠. add가 아니라 put 해가지고 이용자의 id를 키로 하고요. 유저 오브젝트를 value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id 이름을 이거 구해야 되고요. 뭐 저자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지 속성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키보드에서 들어온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유저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변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객체가 되죠. 그래서 요 ID 여기서 쓴 요 ID 요건 여기 있는 거죠. 키보드에서 들어온 거 그걸 ID를 요 객체하고 키와 밸류로 묶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이 객체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ID만 언급하면은 요 객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add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죠. 자, 리스트에서는 정렬까지 해줘야 되는데 요 맵에 있는 데이터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맵에 있는 밸류스만 구해와요. 자, 밸류스만 구해와서 리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정렬하려고 하니까. 자, 여기에 컬렉션 객체죠. 이렇게 와서 어레이 리스트로 바꿔줘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자료형이 유저니까 여기도 유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저 객체를 담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해서 소트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에러가 난단 말이죠. 소트가.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할 때 그건 정렬 기준을 잘못 제시했다 이거죠. 자바 문법에 맞게끔 자바가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객체의 정렬 방법. 그러니까 어떤 게 크다 적다. 이퀄스는 뭐예요, 여러분? 이퀄스는 완전 동등선 비교하는 거죠. 객체끼리. 이퀄스는 동일한지 안 한지 비교하는데 이 sort라는 것은 내부에서 그 메소드 우리가 만들었던 compare to라는 게 있었죠. compare to가 호출되면서 어떤 게 더 적은가, 어떤 게 큰가, 같은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정해준 그 기준에 따라서 정렬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정해준 정렬 기준에 따라서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새로 변경해버려요. 이거 갱신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방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 놔도 유지가 되죠. 우리 리스트는. 그래서 이 sort라는 이 메소드는 리스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순서를 바꿔버린다. 그럼 순서 바꾸려면 바꾸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제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시하는데 어디다가 제시할 거냐? 그것은 자바가 요구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랬었죠. 자, 볼까요? 여기서 정렬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요 리스트 안에 있는 알맹이들 그 객체 안에 정렬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comparable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comparable. 자, 보러 갈까요? 여기서 정렬이 제대로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소 리스트라는 컬렉션의 원소가 되는 클래스 그게 바로 이거죠. 이 클래스가 정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렬 기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바에서 이렇게 일단 선언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comparable. 그래서 이 comparable이 뭐예요? 비교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이거 인터페이스인데 비교 가능한 기능을 넣어준다. 그래서 유저는 comparable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할 때, 아, 유저라는 클래스는 컴패러블 하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저끼리 비교가 되는구나. 비교가 가능하구나. 어떤 게 큰지 적은지 같은지.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개발자가 정해준 기준. 자, 그 기준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가지고 compare to를 오버라이드 하면 된다는 얘기죠. compare to라는 메소드 안에다가 정렬 기준을 제시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compare to 그래가지고 자, 웹에서 들어온 유저 객체와 현재 유저 객체가 어떤 게 더 앞서고 뒤서느냐. 자,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자열 클래스, 문자열 객체를 이용하면 이미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죠? 문자열 객체 안에는 이미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글자가 뒤서는지 다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걔만 호출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게 막연하게 이렇게 외워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활용을 못 해요. 이걸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걸 풀어가지고 여러분 언어로 여러분 생각으로 잘 풀어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compare to는 0, 1, 마이너스 1 요것만 리턴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음수냐 양수냐 꼭 0, 1이 아니라 음수냐 양수냐 0이냐 자,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리턴해 주면 되거든요. 스트링 클래스에는 이미 compare to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안 만들고 자바 만든 사람들이 이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만들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스트링 클래스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거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응?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이렇게 많이 했네요. 해시 코드도 하고, equals도 하고, toString도 하고, compare to도 하고요. 오버라이드만 하는데 뭐 거의 한 줄씩이잖아요. 개념을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이용자의 이름이라면 문자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 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름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느냐 이런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다 되게끔 요 스트링 클래스의 compare to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갖다 그냥 불러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유저라는 클래스는 compare to가 없잖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게 아무 역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번호 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크냐 적냐만 알려주면 되죠. 크냐 적냐 같으냐 이렇게 음수 양수 0으로 구분해 가지고 리턴만 해주면 자바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정렬할 때. 자, 그리고 또 넘어가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4개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했는데 얘는 자, 여기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시 알고리즘이 얘를 어디다 저장할까? 여기서 근데 해시 알고리즘이 얘를 이용하진 않아요. 그냥 키가 있으니까. 얘보다는 얘하고 연결되는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해싱해서 저장할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바의 규칙에 따라서 equals를 통해서 동등한 객체는 해시 코드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규칙만 지켰을 뿐이에요. 그냥
스펙이 그러니까 자바 스펙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거 항상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디다 내놔도 오류가 안 생기니까. equals하고 해시 코드를 항상 같이 오버라이드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실수가 없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UID 가지고 여기서 UID 가지고 비교를 했으니까 UID를 해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 기준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툴이 마우스 우측 눌러가지고 뭐 간단히 하고 요것만 우리 해주면 되니까 그다지 부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 예? 예, 예. 여기서 찾는 게 아이디를 찾는 거여가지고 해시랑 해시 코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 찾게 되면 저게 필요한 게 있는데 해시 코드를 뭐라 해야 여기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equals에서 얘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일치시켜야 돼. 그렇게 일치시켜야 돼요. 아이디를 찾는 건 괜찮지 않나요? 이게 아이디를 찾는 거. 네. 아이디를 찾으니까 아이디를 넣어준 거잖아요. 여기 같아야 돼. 근데 키가 아이디니까 네. 이퀄스 오버라이드 안 해도 equals override. 키가 안 해도 제 질문 좋았어요. 여기에 equals를 override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equals를 override 하지 않으면은 그럼 동등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되더라고요. equals를 가지고 동등 비교가 안 돼.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키를 키보드에서 받아가지고 그 컨텐츠 그걸로 해가지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해. 이거는 얘가 근데 얘가 사용되지 않아요. 사실요. 요 두 개가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 이 비교가 사용이 안 돼. 뭐가 사용되겠어요? 내부에서. 키가 사용되니까 예? 키가 같으면 그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동등성 비교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유저끼리 비교하려면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필요가 없어.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동등성 비교를 내부에서 안 하고 있어? 맵은 뭘 비교하는 거예요? 키를 갖고 찾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갖고 찾으니까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사용이 안 되니까요. 이걸 하든 안 하든 간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가 키로 나가 있으니까 예? 아이디가 키로 나가 있으니까 마치 이거 안 해줘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키끼리 비교하잖아요. 맵 내부에서.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요 유저 객체끼리 비교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거의 매번 여러분이 클래스를 정의하면 이런 것들은 매번 있어야 되고요. 얘를 오버라이드 했으면 또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바 규정상. 생성자를 파라미터 있는 생성자를 하나 정의하면 마치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 하나 우리가 정의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습관화 해주면 좋아요. equals 했으면 그러면 바로 해시코드도 쓸지 모르겠다 라고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쓰든 안 쓰든 간에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더 막을 수가 있죠. 또 그 클래스가 또 여기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또 쓰인다면 거기 가면은 어때요? 꼭 얘가 맵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또 저장이 된다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절거가 필요하잖아요. 셋이나 리스트에 들어가면 얘가 바로 사용되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리스트 기능.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만 있으면 되겠다? compare to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겠죠? compare to. 자, 그게 핵심이고요.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요 리스트를 루프 돌려가지고 화면에 찍어주면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자, 프린트는 객체 한 개 찍을 때 필요하니까 그냥 여기서 U 그래가지고 U 이렇게 하면은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웹에서 얘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 가지고 그 결과가 출력되겠죠. 자, find 검색하는 거. 검색하려면 ID 필요하잖아요. ID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맵에 키로 들어가 있으니까 맵에서 contains key 이렇게 보면 그 키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요 contains key. 다른 컬렉션과 다르게 자, contains key라는 말이 있어요. key. 또 contains value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값이 들어 있는지. 자, 우리는 이제 키가 필요하죠. 키를 이용해서 value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키를 그 사람의 ID, ID가 키로 돼 있으니까 contains 이렇게 찾아서 키를 줘가지고 get 해주면 되죠. 예. 키에서 키를 주면서 get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뭐가 나와요? 유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유저 객체가 이 결과 유저 객체가 리턴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 키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용자 정보가 없는 거니까 여기서 return null 그래가지고 null을 리턴해 버리죠. 자, 여러분 이런 코드를 아마 많이 갖고 있어도 전혀 쓸모 없어요, 여러분. 진짜 코드를 많이 갖고 있어 쓸모 없어요. 그거 보관하기만 힘들어요. 차라리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는. 다음부터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 계속 한번 이해된 개념을 갖다가 나중에 리프레시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뭐 거의 수십 분의 1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죠. 네, 그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이제 뭐 바로 그냥 직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자, 검색하는 거 이렇게 했고요. 업데이트하는 거 볼까요?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는 똑같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거 복사해 갖고 일단 넣었어요. 또 일단 복사해 가지고 놓고 틀만 좀 조금만 바꿨어요. 여기 이제 수정이라고 했고 저 위에서는 뭐 검색이라고 했는데 수정 이렇게 했고요. 자, 수정할 사람의 아이디를 구해와요. 그래서 그가 또 키로 들어있으면 그때 새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갱신해주면 되겠죠. 그런 사람도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에러만 날 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디를 받아서 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맵에 키가 들어있을 때 새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새 전화번호 키보드에서 받아서 맵에 들어있는 그 유저 객체를 찾아서 거기다가 세팅해 버리죠. 새 전화번호를 이렇게.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없으면 또 없다고 해주고요. 얘는 리턴 값이 보이드니까 뭐 리턴 널 할 필요는 없죠. 자, 딜리트가 항상 제일 쉽죠. 자, 딜리트 여기 끝입니다. 딜리트는 저 위에 있는 거 검색할 때부터 계속 복사에다 붙여가지고 이런 부분만 조금 바꿨어요. 여기 삭제, 저 위에는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또 키를 또 구합니다. 키를 구해가지고 키보드에서 받아가지고 그 키가 맵에 있으면 제거하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제거하면요, 제거된 객체를 내놔요. 활용하라고. 우리는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널이 아니라는 것은 삭제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죠? 삭제된 객체를 내놓으니까 이 삭제된 게 널이 아니면 뭐예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 변경 성공이 아니라 이것은 저 위에 거 복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삭제 성공이 되겠습니다. 제가 못 고쳤네요, 여기를. 삭제 성공하고 삭제 실패. 그리고 좀 더 아래 가보면 이게 진짜 끝인데, 이게 여기서 컨텐츠 키 해가지고 폴스가 나왔다. 그것은 그런 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검색된 사용자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을 쓰니까 굉장히 수월합니다. 크루드 자체가 아주 수월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